매력에 빠져요. 맞아요. 강재영 매력에 알죠. 빠지죠. 내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 8명 봤어 내가. 자, 일단은 이 소식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관심사였잖아요. 네.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오후에 청와대에서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참석한다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강윤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건데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제 여기 댓글에 와서요. 정청래 대표가 참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정현 기자는 네. 진행을 하면서 안 부를 거라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짬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조용 기자님도 네. 약간 정동재 대표님처럼 지나간 다음에 말하는. 내가 진짜 이 얘기 하고 싶은데 내가 은근 이런 거 전망하면은 전망 그 정확도가 높은 편이에요. 나 이번에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번 그 환영 장소에 나갈 거다라고 월요일에 정치를 부탁해서 얘기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김재영 기자 얘기하다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청와대에서 두 사람 다 부른 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힘을 줄 때 주고 네. 또 뺄 때 빼야지. 힘을 계속 주면 이게 또 역효과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께서 저는 사실 뭐 정청래 대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그널을 뭐 주려고 저는 했다고도 안 하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미를 대통령께서 막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겠어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 본인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2년 차에 서포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난 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서포트를 잘했냐 못했느냐 당원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예요. 근데 그럼 강성필 쪽입니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년간 네. 이재명 대통령을 충분히 잘 지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객관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몇 번 들으셨잖아요. 제 얘기하고. 모른 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고 네. 이번 뭐 지방선거 성적표도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뒀을까라고 또 반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대해서는 당직이 없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입법 성과가 이번에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27% 국정과제 중에 27%밖에 안 된 점이 가장 사실은 그 잘 보이는 벤치마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계속 이슈가 나와갖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묻었던 점이나 여러 가지 이번에도 그 대통령 사진을 쓰지 못하게 한 점 아니면 뭐 그 KTV 사건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분란 없게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더 이재명 정부가 더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석근 평론가 거 어디 방송 보면은 싹 정리하고 왔더라고 한번. 좋았어. 9개, 10개 많이 있죠. 준비 많이 했던데. 좋았어.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정청 대표 내일 나갔단 말이에요. 안 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 저는 그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은 게 네. 부르면 간다라는 기사 다음에 박근이 이제 네. 불렀다라는 게 온 것도 청와대가 조금 어느 정도 네. 생각을 하고 하신 게 아닌가 네. 싶고 그리고 부를 때도 그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간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부름으로써 약간 그것도 섞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절묘한 정부 판단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나는 누구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도 챙길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고단수의 정치적 포석이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에 네. 그 박찬대 정청래 전당대회 당시에 네. 그 박찬대 의원이요 당시에 그 뭐냐 본회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국회 로텐도어를 밖까지 나가서 그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히 화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그런 종류의 제스처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찐친이다. 그거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 왜 그래? 김도영 다 알면서 뭐 애냐고 우리가 애야? 뭐 앞에서 기다리면 더 좋아하고 멀리서 기다리면 이것 봐라 이건 아니잖아. 아니 이게 이제 왜 어느 정도의 클래스 이런 건 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과잉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래? 의미 어느 없어. 정도의 늦었어. 친근함을 대통령한테 정청래 대표가 표현할 것인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여튼 뭐 배웅하고 환송하고 마중하고 이 이제 시그널은
저번에 끝났다. 네, 끝났고 이제 또 쭉 이제 진행을 하다가 뭔가 조금 또 이제 포인트를 줘야 될 때가 있으면 또 포인트를 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일정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방 일정 같은 걸 하신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일정에 뭐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함께 해서 또 김민석 총리가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 왔던 성과에 대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펼쳐지지 않을까? 이제 뭐 안 부르고 사람을 부르고 안 부르고 난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잘못된 거 행위였나요 여기? 아니 한번 했잖아. 한번 했잖아. 아니 안 그리고 이제 했잖아. 저는 내일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이석현 그쵸, 평론가 그쵸. 모시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무슨 진짜 뭐 그 도박 판단. 예를 들면 팔짱이라도 낀다거나 이런 거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과잉된 행동은 안 할 것 같고요. 예전에 그 한번 뭐랄까 전준철 특검 이후에 만났을 때 그 특검 통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은 적이 있어. 어떤 큰 행사 자리에서 그런 거 보면 생각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좀 뻔뻔하게 못 하시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블럭 상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근데 이게 청와대가 품 넘게 받은 건지 전략적 뭐 이제 휴전인지 사실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통해서 이게 휴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상황이 종료된 건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제 결정은 정청래 대표께서 신중하게 잘 하셔야죠. 출마 안 하는 거로. 아 그리고 무슨 내전이야. 아니 전쟁이라는 것도 상대가 돼야 하는 거지. 아 무슨 대통령하고 무슨 여당 대표하고 집권 1년 차에 이 구도 자체가 저는 사실 기분 나빠요. 그런 말도. 정권은 알겠습니다. 유한하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일단 잠깐만. 인서트 하나 보고 네.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사귀고 참고 그리고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 뉴스성 언론도 좀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좀 눈에 띄는 건요. 이제 그 강성필 부대변인하고 이제 정우성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친석계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 말에는 강듣구 정청래 당대표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친석계가 없어요. 그래서 네. 친청 대 친석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는 건 네. 뉴스공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네. 그거는 프레임 잡기에 불과하다, 허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확한 명명은 뭐 당원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지금까지 1년의 사건을 만약 명명을 한다면 정청래 란 이 정도로 해야지 이거를 뭐 친명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친청계는 있습니까? 있죠. 친청계는 있죠. 네. 친석계는 제가 기억하는 친석계는 친이준석계가 마지막이거든요. 옛날에 한 3-4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친이준석계가 있었고 친석계라고 명명한 기사들이 몇 가지 있었긴 했는데, 그러면은 친청계는 있는데 친석계가 그럼 둘 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모두 친명이라고 하는 거에는 정청래 대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냐면 지금 친석계라는 말을 처음 쓴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호준의 뉴스공장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음 전당대회 구도를 이재명 대 정청래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택할래, 정청래 선택할래 하라고 하면 사실 이재명의 정청래일 때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거지, 이재명과 정청래라고 해버리면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김민석 대 정청래의 구도를 만들어야지만, 그래 뭐 김민석보단 정청래가 나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걸 노리는 건데 우리가 속진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친명 대 친청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죠. 정광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왜 친청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친청 친석으로 가는 게 친청 친명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왜 없다라고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악의적 갈라치기다.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친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쵸. 베이스는 깔아놔야죠. 자기도 친명의 원오브 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표를 못 받을 거다라는 당연한 표 계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지금 정구승 변호사가 정청래의 난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 정청래의 난이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만약 명명을 한다면 저는 혼자 그래. 말리지 마. 아니 근데 정말로 정청래 민당 대표가 본인이 지금 당 대표로서 이번 선거 치렀잖아요.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평가의 상당 부분은 정청래 민당 대표가 다음번 당 대표에 연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폄훼하기 위한 평가가 가미됐다고 보거든요. 정청래 민당 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정청래의 난 정도라고 얘기하는 자, 싸움 받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신청 맞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의 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동혁이 맞든다 맞다. 지금 장동혁의 난 근데 본인이 당권파기 때문에 네, 이거를 난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보수 본인이- 정치권 아니,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보수 진행- 정치 전체로 봤을 때는 난 수준이죠 지금. 아. 왜냐면 본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갖고 당 대표의 권한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본다면은 진짜 국민의힘이 지금 리터럴리 네. 그거는 나는 아니지. 왜냐하면은 아니죠. 본인 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랑 똑같네.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무슨 반란을 일으키냐 이거랑 같은 논리지만 어쨌든 근데 당권을 일으켰잖아요. 갖고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면 친위 쿠데타에 왜냐면 여기 친위 같은 쿠데타의 맥락에서 전례가 이제, 있는데. 아, 그래서 내 결론은 네. 정청래가 네. 좀 억울한 측면은 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제 거지.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드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 좋은 건 아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가 싫어하겠죠. 맞아. 근데 네. 지금 근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네. 어디 나가면은 이제 네. 거의 뭐 네. 뭐죠? 그렇죠, 장동혁 장동혁. 지키기 아, 축구랜도 한때는 지켰지. 지금 안 그러니까 지켜요? 당신도 그렇게 네. 하는데 나는 이제 은퇴했어 이제. 나는 장동혁하고 이제 선전했거든요. 그럼 저도 뭐 정청래 지키기 운동본부 촛불행동본부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여하튼 네. 정청래 민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평가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오시라는 거죠. 결국 사퇴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정청래 내가 나오란다고 나오고 내가 나오지 말라는 데고 아, 영향력 정청래 대표도 있으시니까.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맞나요? 본인 나오겠다면 나와야죠. 아, 마음속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자, 하다가. 근데 정청래 대표는 사실 지금 전략 자체를 친명, 반석 네. 뭐 이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랑은 싸우기 어렵고 반 그 김민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좀 되게 모순되는 거죠 이게. 사실 친명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김민석 총리는 거의 지금 한 몸인데 그 둘을 굳이 갈라서 지금 벌리려고 하고 있는 전략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 김민석을 뽑지 않았을 경우에 레임덕이 온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구도를 어떻게든 분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석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그 친석 조직도 같은 게 오늘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있어요. 그 딴지 일보에 있는 거죠? 딴지 네. 게시판에 올라온 거죠? 받아봤어요. 예. 근데 예. 그 몇몇 분들의 AI 얼굴을 이렇게 저는 약간 해놓은 진짜 좀 거기에 대해서는 AS 접수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좀 거기서-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해달라. 그 잘생기게 나온 사람 몇 명밖에 없더라고. 그분들이 의심돼요. 그분들이 만든가 싶은데 어쨌든 친석이 없어요. 저는 그 김민석 총리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석계 평론가라고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쵸 예. 거기 안에 네. 다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강성필 부대변인이 네. 성치훈 부대변인 아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게 위에 있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또 분발을 해. 뭐 그런가 보죠. 아니 그런 게 돌아요 지금. 네. 아 재밌더라고요. 나도 적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좀 돌려봐 주시고. 우리 적이었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서운하네. 정치적으로는 서운합니다. 일단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은 본인의 성공방 정식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사실 친명이라는 가면을 써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반복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근거로 바로 딱 그 본인이 핀치에 몰렸을 때 딱 가장 자기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공방 정식을 반복한 것 같아요. 딱 보안수 사건, 1인 1표제. 이런 식으로 가장 핫한 이슈고 강성 지지층이 좋아하는 걸 하고 그 다음이 이거인 거 보면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친청 친석이란 거를 공개석상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있지 않은 가상의 프레임을 이제 본인은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했지만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저질의 말라고 A급. 하면은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석계라고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기자들이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친석계 없는데 이런 가상의 프레임이 유효할 거라고 보시는지 되게 궁금한데 이석현 평론 어떻게 보세요? 너무 예리한 말씀이네요. 저는 원래 예리하네요.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지 레이커브 맨날 나오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석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실 지금 좀 막다른 길에 몰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로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만약 승부를 건다면 뭐 그 신락 같은 그 가능성 그 전선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기자로서 이제 민주당의 분포라든가 구성 그다음에 그 뭐랄까 노선 등을 따져보면은 네. 친명 대 친청이 허위 가상의 프레임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프레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 이재명의 프레임이 부담스럽고 100점 100패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효과적으로 뭐 사람들이 공감해 줄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께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뭐 박찬대나 정청래나 다 그냥 이재명 사람인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대표 시절에 그 뭐 총선 상황실장 했던 김민석 그리고 뭐 대표할 때 수석 최고위원 했고 대통령 할 때 총리 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고 헤아릴 수 있고 또 총리로서 일을 할 때 빛날 수 있었거든요. 총리도 나름대로.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한 김민석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이 야구 선수로 따진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께서는 강석구 투수, 강하고 선명한, 속 시원하고 이제 그런 강석구 투수인데 과연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의 2년 차에 강석구 투수보다는 변화구를 잘 던지는 그래서 뭐 중도 잘 흡수할 수 있고 너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강한 모습보다는 조금 유연해가지고 야당하고도 좀 대화도 좀 하고 또 대통령을 조용히 뒤에서 잘 서포트할 수 있고 또 당의 의원들하고도 잘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잘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유 그 강석구 변화구 비유 한 사흘 전부터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밀고 있는데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저는 사실 지금 강 대변인이 설명한 것에 거의 99% 동의하기 때문에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6.3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뭐 51대 49의 게임이라고 봤는데 이런 논리와 이런 그 설득이 자꾸 당원들에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도 저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맞아 작년에 뽑을 때는 정청래나 박찬대나 똑같이 친명이니까 누굴 뽑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뭐 크게 부담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정청래를 뽑아준 거예요. 그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제가 민주당 패널들 얘기할 때 박찬대로 지금 다 당 뭐 넘어갔어 이랬는데 그랬는데도 정청래가 이겨갖고 맞아요. 아니 뭐 얘기한 거 다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성필 대변인이 얘기한 그 흐름이 그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 가면은 제가 왜 정청래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약간 언더독을 저는 항상 응원해. 야구를 하더라도 뭐 축구를 하더라도 뭐 그 저기로 따져. 저기로 아니, 근데 약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어. 아니 나는. 근데 집권 여당 대표가 저는 약자라 보긴 조금 어려워요. 지금 완전한 약자죠. 상대죠. 대통령에 비하면. 네. 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그렇다고 합시다. 뭐 다구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대놓고 야 정청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요 정도 있잖아요. 그냥 시계 좀 풀라고 이제. 아니 유구한 민주당의 전통을 봤을 때 어쨌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은 이제 이른바 그 문, 조, 털, 레, 유 그룹이잖아요. 거기다가 우까지 해가지고 그 그룹에 거기에 너무 굉장히 아직까지 건재하지 않나요? 근데 우군 아직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군 의미가 아직 있네. 고정 출연자로서 우군 아직 이제 2주 후에 돌아오면 거기서 유한테 엄청 혼나셨잖아요. 그게 내 할 말이 남았다.
아 봐봐. 내가 안쓰러워. 거기서 막 유시민한테 막 들이대고 아, 당신은 100명이야 10명이야 하는데 100명인데 막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아니야. 그쵸. 또 내가 이런 혼나는 모습 보여야 또 아이고 짠하네 잘했어요. 하면서 알잖아. 너 왜 그래? 불편하게? 네, 그럼에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모든 당원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질 않은 거는 그 공중전을 하는 게 아니라 딴지를 바라보고 하는 발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는 친명이야 라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쪽은 거의 이 세계처럼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퍼뜨려야 될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뭐 다른 일반적인 평론가들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갈짓자 행보지라고 하지만 그쪽에 소구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시는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